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유튜버 완소영우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장영후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정자동 이룸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었고요. 오늘은 내담자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과거 내담자. 네, 과거 내담자로.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때 혹시 상담을 오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그때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좀 지나니까 부부 관계가 한 번씩 좀 싸울 때 평소에는 괜찮지만 뭔가 걷잡을 수 없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결실해서 찾아왔었어요. 네. 상담이 보편화됐지만 상담을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요. 네. 혹시 상담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으세요?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자신을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상담을 해서 소아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뭐가 왜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제 내면을. 혹시 기억나세요, 뭔지? 저는 이제 뭔가 배려를 항상 남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러고 사는 사람이라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내 입장에서 생각보다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내가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아이한테 조금 좀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게 있었는데 아내가 아픈 거는 뭔가 이렇게 공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아픈지보다는 아이한테 소홀한 모습이 더 싫으니까 아내가 아프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너가 이럴 수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진짜 아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전혀 못 해주고 자꾸 아이 입장에서만 맞아. 보니까 아내가 되게 서운했겠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그러네요. 되게 좀 충격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좀 더 면밀하게 한 번씩 봐야겠다. 아이 입장도 중요하지만 아내도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차리는 거. 요즘에는 어떠세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전에는 한 곳에만 좀 봤다면 저도 돌아보고 아내도 보고 뭔가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아내분이 네. 남편은 아이만 생각한다. 맞아요. 와, 이렇게 해서 많이 서운해하셨던 네. 저한테 그 서러움을 막 호소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나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 거는 난 진짜 맞는데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답답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막상 들었을 때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면밀히 이제 계속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난 분명히 널 생각하고는 있었는 건 맞지만 아내 입장에서 그 한 타이밍을 놓친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정작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네. 근데 이제 평소에 내가 잘했던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그걸 놓치고 서로 소통이 덜 되는 게 큰 것 같고 단어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담할 때는 제 것도 객관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고 상대방 것도 좀 객관적으로 꺼집어서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상담. 저는 이게 보편 대중화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또 혹시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뭐 새롭게 알게 된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좀 주변 시선을 생각보다 의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트레이너로서 회원님들을 티칭할 때도 너무 이제 회원님들 반응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 쉴 틈이 없는 거죠. 약간 여유? 근데 항상 긴장돼 있고 뭔가 불안하고 약간 뭔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그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한 3시간만 일을 해도 끝나고 나면 되게 뭔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신경적인 부분이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센터에서 오시라고 이제 마중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고 항상 이렇게 반사적으로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게 느껴졌었어요. 일단 알아차리게 되니까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좀 호흡도 하고 내가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지금은 새벽 6시에 출근하고 중간에 운동 2번 하고 밤 10시에 마지막 수업해도 괜찮은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대단하십니다. 일의 능률이 너무 올랐습니다. 대회도 이번에 준비하시죠? 제가 트레이너로서 티칭하는 건 되게 좋아했지만 운동은 되게 맨날 회피했었거든요. 맞아요. 목표의식을 좀 성취를 이룰 수 있게끔 하나씩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상담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예전에는
목표를 딱 정한 다음에 성취를 못 해내면은 좌절하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저는 좀 그런 성향이 많았는데 네네. 소장님 통해서 뭔가 정말 작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조립 같은 걸 맞아요. 진짜 조립을 조립이. 되게 못하고 안 하다 보니까 조립이 딱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아내가 해야 될 거. 네.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그게 살았는데 효율적이다. 네. 근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난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지. 굳이 내가 못하는 거에 시간 쏟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사소한 것들을 시도하고 살았다면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그게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것과 못해서 놓고 사는 거는 다르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능동적인 삶이.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조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능동적으로 사소한 거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맞아요. 그 작은 성취가 쌓여서 선순환이 도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잘하시나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지만 네. 뭔가 있을 때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도 아빠가 이거 못하는 사람이고 낙인 찍지 않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아빠 해볼게 해도 안 되면은 뭐 설명서 찾아본다든지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아내한테 부탁하지만 일단은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네네. 되게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최근에 일을 하시면서 상담했던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거나 혹시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PT 레슨 할 때도 회원님하고 계속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심리 상담 받았던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 다이어트를 하든 뭔가 근육을 만들든 다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과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들 때 감정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들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회원님들한테. 내 지금 감정과 네, 내 몸의 감각 네. 이런 것들을 네. 알아차리는 거. 네.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 음식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네. 술을 마시고 나서 다음에 보통 후회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후회만 하지 말고 그거를 좀 기록으로 한번 남겨라. 알아차리기 위해서, 네. 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술 먹어서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후회가 됐다라는 감정을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뇌에 남으면 다음에 그 행동을 또 하려고 했을 때 조금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기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참았을 때 되게 좋았다면 다음날 컨디션이 몸이 가볍고 좋았다. 그럼 그것도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내가 몸을 한번 참았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어쨌든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뇌에 남아져 있으니까 점점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맞아요. 될 수 있는 게 좀 쉽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이 몸이요. 저랑 상담할 때는 이 몸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참고자료로 사진을 네. 보여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 지금보다 지금 30kg 정도 빠졌으니까. 대단하시네요. 내가 104kg고 지금이 74kg.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생각과 어떤 감정과 내 몸의 감각에 대해서 잘 모르고 타인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면 그 에너지가 좀 이렇게 전환이 돼서 내 몸과 내 어떤 감정, 내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알아차림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뭐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표의식도 없는 채로 살고 뭐 오늘 힘들었으면 왜 자꾸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술로 달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세뇌당한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맞아요. 힘들면 술 먹어야지. 네, 그 이런 게 공식이잖아요. 나도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생일날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작년에 이제 알아차림이 되니까 보통 생일날은 더 맛있는 걸 먹어서 즐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몸을 더 아끼는 걸로 가자. 더 맛있는 닭가슴살을 샀고 더 맛있는, 더 건강한 뭐 복지 계란을 먹는다든지 와. 내 몸을 더 어쨌든 소중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약간. 날 사랑하는 방법. 네,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야. 그리고 그 돈을 아껴서 이제 뭔가 다른 걸 더 한다든지. 와. 그렇게 하면은. 나를 이렇게 아끼다 보니 세로토닌도 많이 분비되셔가지고. 네, 맞아요. 더 행복해지셔요. 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너무 힘든 상태에서 대부분 처음에 오실 거예요. 맞아요. 되게 편한 상태에서 오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 아, 생각하고 그럼요. 힘든 상태에서도 되게 용기가 안 나실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뭔가 나가서 이걸 절실하니까 사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꼭 기회를 만드셔서 이게 자기가 당장 나는 전혀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네. 이거를 받아도 사실 뭐 제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또 이게 항상 했던 습관대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영상 한번 보셨다면은 꼭 여기 이름 심리상담 오셔서 물론 뭐 다른 분도 괜찮겠지만 네네. 저는 이제 손님한테 받았으니까 네. 꼭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상하면 제가 보증해 드릴게요. 진짜 꼭 한번 네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의 기술은 여러분과 더 행복해지기 위한 채널입니다. 궁금한 것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영상을 함께 나누고픈 분이 계시면 공유하셔서 다 같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